안녕하세요 여러분, 네로입니다. 오늘은 조선업에서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통 수주를 따내면 좋은 거고 계약이 취소되면 나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최근 삼성중공업 사례를 보면 그 공식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배를 팔기로 했는데 상대가 돈을 못 내서 계약이 깨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악재 같죠? 그런데 삼성중공업은 오히려 이 배를 더 좋은 조건으로 다시 팔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시장에서는 이걸 두고 위기가 위험한 기회가 됐다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걸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중공업이 원래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두 번째, 왜 계약 취소가 벌어졌는지. 세 번째, 왜 이게 조선사 입장에서 오히려 더 유리한 반전이 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사례가 삼성중공업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라 지금 조선업이 어떤 국면에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점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작은 2023년입니다. 삼성중공업은 158,000 DWT급 수에즈막스 원유 운반선 2척을 수주했습니다. 공시기준 계약 금액은 총 2,275억 원 규모였고 이후 이 물량은 중동선주사 테오도르 쉬핑 관련 계약으로 알려졌습니다. 벽으로 보도에 따르면 이후 계약 명의는 메리트론 DMCC로 변경돼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수에즈막스가 뭐냐? 아주 쉽게 말하면 초대형 유조선보다는 조금 작지만 원유를 대량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핵심 중형급 탱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VLCC 같은 초대형선보다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고 특정 항로와 운항 조건에서 대체제 역할도 할 수 있어서 최근 시장에서 몸값이 많이 올라간 선종입니다. 당시만 해도 이건 그냥 평범한 수주처럼 보였습니다. 조선사는 배를 만들고 선주는 중도금과 잔금을 내고 완성되면 인도받는 구조니까요. 그런데 이 계약에 예상 못한 변수가 터집니다. 2025년 7월 미국 재무부가 이란 관련 해운 네트워크의 대규모 제재를 발표합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제재는 이란 최고 지도자 측근 알리 샹카니의 아들 모하마드 호세인 샹카니가 운영하는 해운 네트워크를 겨냥한 것이었고 이란 러시아산 원유와 각종 물자를 전 세계로 운송해온 복잡한 선박법인 네트워크가 대상이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삼성중공업이 배를 인도해야 할 상대방 쪽이 이런 제재 리스크와 얽히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배를 만들어놨는데 상대가 제재 대상과 연결돼 있다? 그러면 단순히 잔금만 받으면 끝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 리스크, 대금 지급 리스크, 국제제재 리스크가 한꺼번에 붙는 겁니다. 덕으로 보도에서도 메리트론 DMCC가 미국 당국에 의해 이란산 석유 운송 네트워크와 연관된 위장회사로 지목됐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사건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선주 측이 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결국 삼성중공업은 2026년 2월과 3월 순차적으로 계약 해지 수순에 들어갑니다. 더구로와 프레스9 보도를 보면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취소됐고 삼성중공업은 이 선박들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보통 여기까지 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배 다 만들어놨는데 계약 취소면 손해 아닌가? 상식적으로는 맞습니다. 원래 조선업에서 발주 취소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일정 꼬이고 자금 흐름 꼬이고 재고 부담 생기고 인도 계획 흔들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받은 선수금이 있었고 회사 측도 공시에서 기수 취한 선수금과 제3자 매각 대금으로 선박 건조 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는 배가 붕 떠버렸다가 아니라 이미 일부 대금은 확보했고 지금 시장 가격이면 다른 곳에 다시 팔아도 손실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 계약이 깨진 그 유조선 2척을 삼성중공업이 다시 시장에 내놨는데 이 시점에는 탱커 시장 분위기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구로 보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이 선박 2척을 그리스 선사 미네르바 마린에 리세일하는 구조를 밟았고 이 과정에서 고가 입찰이 붙었다고 전해집니다. 프레스9도 미네르바 마린이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수에즈막스급 유조선 2척을 인도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원래 제재 리스크가 붙은 선주에게 인도해야 했던 배가 계약 취소 이후 오히려 더 안전한 새 고객에게 더 좋아진 시장 환경 속에서 다시 팔릴 수 있는 자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재미있는 거예요. 대부분 산업에서는 노쇼를 당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조선업은 지금 일부 구간에서 노쇼가 꼭 손해가 아닙니다. 특히 성가가 오르고 수요가 강하고 대체 선박을 구하기 어려운 시장에서는 기존 계약이 깨져도 다시 더 좋은 조건으로 팔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럼 왜 수에즈막스급이 이렇게 강해졌을까요? 조선비즈 보도를 보면 최근 수에즈막스급 시장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신조 발주 잔량이 기존 운항선대의 25% 수준까지 올라가며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성가도 척당 8,950만 달러 수준까지 뛰었다고 설명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이유가 몇 개 겹칩니다. 첫째, 초대형 원유 운반선인 VLCC 쪽 매물이 줄어들고 용선료가 치솟으면서 선사들이 대체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수에즈막스 선대 자체가 노후화돼서 새 배수요가 강합니다. 셋째, 제재 회피용 이른바 그림자 선대가 시장을 왜곡하면서 정상 선박의 가치가 더 올라갔습니다. 넷째, 중동 긴장과 해상 물류 불안으로 원유 운송 거리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선주들이 검증된 새 선박을 더 빨리 확보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탱커 시장은 배가 없어서 못 사는 사람과 좋은 가격이면 다시 팔 수 있는 조선사가 만나는 국면인 겁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사례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해프닝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지금 조선업, 특히 탱커 시장의 판이 얼마나 조선사 쪽으로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전 같으면 발주 취소는 곧 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시장 성과가 올라있고 수요가 몰려있고 공급은 제한적이라면 조선사는 오히려 더 비싼 값에 다시 팔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받은 선수금이 있다면 손익구조는 더 유리해질 수 있죠? 여기서 삼성중공업 포인트를 한 번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삼성중공업이 잘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리스크 차단입니다. 미국 제재 리스크가 붙은 상대와 거래를 질질 끌지 않고 잔금 미지급 상황에서 계약을 정리하는 쪽으로 갔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향후 법적 금융적 부담을 줄이는 선택입니다. 다른 하나는 시장 환경 활용입니다. 배를 억지로 들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리세일 시장에서 새 선주에게 넘길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았다는 거죠. 프레스9 보도대로 실제 인수 주체는 미네르바 마린이었고 선박도 새 이름으로 인도됐습니다. 이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선업을 볼 때 아직도 수주 많이 받았나? 매출 언제 잡히나? 이 정도만 보는데 이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계약의 질과 시장 재판매 가능성입니다. 지금처럼 성과가 상승하고 특정 선종이 귀해진 환경에서는 조선사가 단순 제조업체가 아니라 좋은 슬롯과 좋은 선형을 가진 공급자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 번 잡은 도크와 한 번 만든 선박이 과거보다 훨씬 높은 협상력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조선업을 볼 때는 수주 잔고가 많다는 말만 볼 게 아니라 어떤 선종을 얼마나 좋은 가격에 받았는지, 시장이 그 선종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혹시 계약 변경이나 리세일이 발생해도 회사가 방어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중공업 사례는 딱 그 교과서 같은 장면입니다. 계약 상대는 꼬였고 미국 제재 이슈는 터졌고 잔금 문제도 생겼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악재 덩어리예요. 그런데 조선사 입장에서는 그 악재를 정리한 뒤 오히려 더 좋아진 탱커 시장 덕분에 새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겁니다. 조선업은 지금 계약 취소 손해라는 옛 공식이 무조건 통하지 않는 업황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수에즈막스 같은 인기 선종에서는 발주 취소조차 조선사에 더 유리한 재판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사례는 그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 중 하나입니다. 원래는 제재 리스크가 얽힌 민감한 계약이었는데 결국 계약은 정리됐고 배는 새 선주에게 넘어갔고 회사는 손실 방어는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오히려 더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섰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위기가 왔는데 조선사는 그 위기를 비용이 아니라 가격표가 올라간 기회로 바꿔버렸다. 이게 지금 한국조선사가 강한 이유예요. 이슈 설명만이 아니라 지금 같이 봐야 할 관련 기업과 종목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면 설명란 구글 폼을 작성해주세요. 이번 주제도 삼성중공업뿐 아니라 왜 수에즈막스가 강한지 어떤 조선사들이 같이 묶이는지까지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